여러분 안녕하세요. 널스온 서유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미 시간이 제가 조금 늦게 올려서 여러분들께 세브란스 병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필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브란스 기출 1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얘기를 전혀 못 듣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1분 이내로 이야기를 끝낸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무 면접은요, 결국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1부터 10까지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상입니다 라는 것들을 좀 붙여달라는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은 끝냈는데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끊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직무 면접은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인성 면접은 뭐 어떤 대답이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준비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정희성 교수님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친구는 들어와서 이런 긴장된 상황,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해져요. 보는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시고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고 오세요. 편안하지 않죠. 저도 면접 지원자가 돼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돼보니까 나도 연습 안 하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웃겼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세브란스 병원 기출문제, 병원 복도에서 소화가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제가 똑같은 질문을 3학년한테 물어보고 4학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학년들은 잘 대답을 해요. 근데 3학년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일단 내가 CPR을 하고 있고,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컴프레션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로 119에 신고하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원래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119 신고하면 어디로 와요? 다시 병원으로 오겠죠. 이런 황당한 경우. 여러분들 긴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들으라는 얘기를 드리고, 병원 복도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19에 얘기를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어요? 동료에게 외쳐야 되겠죠. 여기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계속 컴프레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화니까 소화하는 컴프레션 방법이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그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료에게 알리고 CPR을 한다. 그리고 30대 2의 방법으로 이 아이니까 손바닥으로 한다. 아이의 나이를 보고 손바닥으로 하는데 분당 100에서 120배. 나머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거라서 대답 안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병원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알린다? 동료에게 알린다. 두 번째는요, CPR은 그대로 계속하고, 얘는 아이기 때문에 한 손바닥.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지 그때 1분 내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붙이셨나요? 꼭 붙이라고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감염 표준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감염 표준 지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된다? 병원 기출. 병원 기출에서 한 90%는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 기출은 가기 전에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이 감염 기출에서는, 감염 표준에서는 의료 관련 감염 종류별, 전파 경로별로 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좀 알아놓는다. 네, 그런 감염 예방 수칙에는 지금 에어본 프리코션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서 뒤에 예를 들고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관 절개관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자, 그만. 네, 1분은 조금 안 됐지만 그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한지, 네, 여러분들 다 듣고 있어요. 다 들려요. 네, 이미 오랜 시간 많이, 네, 시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 기관절개관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기관절개관이 빠졌을 때는,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문제 묻고 1분 안에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다시 읽는 거, 네, 그런 것들 하지 말란 얘기 먼저 드려봅니다.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 얘기한 거 그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열 겸자를 써서 쓰고 산소 공급, 네,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SpO2 확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반자위, 숨쉬기 편한 반자위, 그리고 즉각적인 교체를 준비한다. 네, 이런 것들 겸자, 산소, 반자위,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뒤에 하나 더 퍼펙트한 답변을 조금 얘기 드리면, 제가 이런 응급 상황이 됐을 때는 네, 이렇게 배운 것들을 금방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기억해 두고, 항상 그런 환자분들이 있으면 네, 지열 겸자 준비해 놓겠다. 네, 이상입니다. 얼마나 신뢰감이 확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면 이에 대한 지식 좀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인 간호와 기본 간호와 이런 거 1부터 10까지 다 외우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뭘 하라고 했죠? 기출을 외우라고 얘기했죠. 기출을 어떻게 한다? 키워드를 빼서 간단하게 요렇게 네, 외우라고 했죠.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다 들리고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걸로 들려져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간호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네, 이렇게 하면 갑자기 황당해져요. 간호 과정이 여태까지 우리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냥 우리 몸소 그냥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니까 그냥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말로 얘기하라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간호 과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근거 중심이잖아요. 우리 간호는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 네, 요게 포인트인 거죠. 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 이 건강 수준을 네,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렇게 가는 게 간호 과정이다. 네, 이상입니다. 내지는 그 뒤에 하나 더 붙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간호 과정 한 것 중에서 나는 이런 간호 과정을 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그럼 다음 질문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처치 어떻게 했니? 네, 그리고 평가 어떻게 했니? 네, 이런 질문들이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정도 되려면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돼요. 그냥 가서 달달달 외워서 가서는 절대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간호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건 제가 답을 안 들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아무 말 못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미리 내가 이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하고 와야지 그 당시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네, 중요한 때인데 내가 이거 생각하다가 시간 놓치면 그냥 얼버무리면서 네, 긴장한 표시 다 내고 네, 끝내는 수가 있어요. 물론 긴장한 표시 안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앞서 얘기 드렸지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때 네, 그런 것들 앞에서 다른 널선 다른 채널 널선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간호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의 차이점, 저는 이렇게 저한테 이걸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CS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얘기해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간호 서비스에서는요, 이 CS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호 서비스는요, 우리는 무조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들이 있죠. 일반 서비스, 우리 공항에 가면 무조건 웃는 사람들만 보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간호 서비스는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표정을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오늘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웃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일반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의 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도 나름 정리해야지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의 문제를 들고 와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순천향대 병원의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로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후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좋은 후기들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